누군가 나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와 주소지로 소장 서류가 송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낸 소장 우편물을 내가 수령하게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이미 2, 3주 전에는 소장 서류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발송하는 데에 대략 1, 2주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등기로 서류 봉투 안에 민사 소장이 동봉되어 오게 되며 내부에는 소장 복사본 외에도 법원에서 보내준 소송 절차 안내문과 답변서 제출에 관한 기한 고지 서류들이 같이 들어 있었을 것인데요. 여기서 소송을 걸어온 상대방을 원고라고 칭하며 소송을 당한 나를 피고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소장 첫 페이지를 보자면 나한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누구인지, 소송 제목이 무엇인지, 원고 본인이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했는지, 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소송 목적이 무엇인지 청구 취지란에 그 내용이 적혀 있으며 소장 서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구 원인 부분에는 원고가 나에게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원인, 증거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 서류를 송달받은 피고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할까요?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원고가 적어낸 소장에 대한 내 입장을 진술하는 답변서 제출 준비부터 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상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법원에서 안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30일이 지났을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 요지와 주장 내용에 대해 내 입장에서의 반박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 것인데요. 원고가 적어낸 내용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면서 다툰다면 내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사건 사실관계는 원고가 써서 낸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내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등 내용을 답변서로 정리해 법원에 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벌칙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에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음에도 피고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법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무응답했으니 원고 주장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답변서 제출 여부는 피고에게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서 접수는 법원 민원실로 직접 내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인증을 받은 후 전자소송 방식으로 PDF 서류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피고로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이 도과한 경우로서 무변론 판결 선고 날짜가 잡힌 때라도 그날 이전까지는 신속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이 넘었더라도 판결 선고가 되기 이전이라면 늦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다시 정식 재판 날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 작성 방식과 요령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작성 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딱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보더라도 대략적인 양식이나 샘플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꼭 컴퓨터 워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글씨로 작성하면 가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는 PC로 작성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대략적으로 원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관한 답변, 나에게 유효한 증거 첨부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원고 청구가 부당하니 다투고자 한다면 대략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부담으로 한다 정도의 내용을 청구 취지에 관한 답변으로 적게 되며 청구 원인에 관한 답변 부분에는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사정을 기술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요지와 근거가 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어떤 사유가 있다는 식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답변서 작성이 어렵다면 로펌 등 법률 전문가 사무실에 작성을 의뢰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부분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성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대여금 소송이나 소액 사건이라면 모를까 복잡한 소송 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면 답변서 작성 전부를 개인이 혼자 감당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은 어찌어찌하여 마칠 수 있다고 해도 법리적인 부분이나 세부 소송 기술에 관하여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소송에서 패소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변호사까지 선임해 소송을 걸어왔다면 해당 소송에서 다투는 속가 금액이나 재산권 가치 등이 고액이거나 중요한 사안일 것이기에 피고는 일단 소장 송달을 받은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에 원칙상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사건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소장이나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이후에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 접수를 당사자 스스로 모두 처리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아무리 변호인을 선임해도 재판 당일에는 의뢰인 역시도 무조건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선임된다면 의뢰인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이 모든 재판 진행과 출석을 변호사에게 전담시킬 수 있는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은 2번 정도는 진행됨이 보통이고 많게는 4-5차례 이상, 그 기간 역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장이나 답변서만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 대응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여러 차례의 재판일마다 수시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 형태로 사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서면 제출과 상대방 주장 내용 반박을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는 소송 패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은 소송 비용 전부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측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 비용 액수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 부담 비율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통은 패소자 측의 모든 비용이 전가됩니다. 소장 송달 문제로 답변서 제출부터 어찌해야 할지 모르시겠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